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을 버는 경제활동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활동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좀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기존 생활비의 60%는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에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즐겁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플레이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보험명과 가입일, 월 납입액과 궁금하신 점까지 알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미리 준비해보는 연금이란 주제로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입니다. 자, 9월 7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제가 연금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연금 준비해서 아름다운 노후를 좀 더 걱정 없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연금을 좀 준비하자라는 말씀 굳이 제가 안 해도 방송이나 각종 언론에서 매달에도 수차례씩 이런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우리가 준비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준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방송에서 언론에서 각종 포털이나 지면 신문들에서 노후의 불안함을 자꾸 공포스럽게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보험회사의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광고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나쁘게 이상한 각도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서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 제외하고는 보통 은퇴 전에 본인의 소득의 60%에서 70%가 연금으로 보장이 되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갖추려고 한 30년 전부터 노력을 하는데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각종 조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40% 약간 상회하는 2013년 발표가 정부 발표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똘똘 뭉쳐서 공적연금 확실하게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희망하는 국가의 나라의 가정에 기여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청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적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적연금의 몰빵, 소위 나는 무슨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에 소득이 얼마를 편입을 해서 정말 풍요롭고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겠다. 약간 위험하고요. 제가 3월 달에도 이 부분을 살짝 짚었는데 실버 세대를 언급하면서 가장 좋은 노후 대비는 경제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활발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놓쳤던 부분들, 요리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엔지니어가 됐다든가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주 생계를 책임지던 그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나서는 본인이 좀 좋아하는 일을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건강에도 좋고요. 제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전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족한 노후, 연금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말 참 많았죠? 자, 미리 연금 준비하면 아름다운 노후가 된다. 누가 아는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을 해드릴 거는 연금을 준비할 때 어떤 상황, 나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연금 많은데 뭘 준비할까? 이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 세액공제.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소득공제라는 말을 워낙 오래 썼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적격, 비적격이라는 어려운 말도 썼는데 간단하게 내가 세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했어. 그럼 왜 혜택을 주냐?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후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씩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삼모사예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세금을 떼갑니다. 그렇지만 소득세율이 높고 옛날 말로 2014년까지 쓰던 말로 소득공제 받는 항목들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는 형태의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꽤 유용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경우의 분들은 밑에 제가 써놨죠. 비과세. 이게 아까 얘기한 조삼모사인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연금을 가입하면 미리 세금 혜택을 주고요. 그 반대되는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10년만 유지를 해놓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떼느냐 나중에 떼느냐 이 차이지만 본인들한테 맞는 형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화면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게 비과세 적용을 받는 보험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연금하고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금액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납입하는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 만큼 연금을 더 얹어서 주겠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시는 펀드랑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간,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기간이 최소한 10년, 15년 이상이고 30, 40대이고 지금의 기준금리 인하, 각종, 물론 연말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견되긴 하지만 나는 좀 더 공격적인 기간이 젊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액연금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상황, 보험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안전한 거 아니냐? 나는 안정성에 훨씬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면 그 어디에도 없는 최저 보증과 원금 보증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연금. 차이는 변액연금은 돈을 걷어들여서 자산운용사나 투신사가 그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연금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거수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굴리는 거죠. 부동산도 하고 대출도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 투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변액. 그게 아니고 안정적인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일반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본인이 소득세율이 높다, 소득공제 받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연금저축. 헷갈리시죠? 쉽게 얘기해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다른 분들보다 세금을 많이 토해낸다, 편한 말로 환수를 당한다라고 하시면은 연금저축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서류상 드러나는 소득도 없고 소득세율이 낮아서 보통 환급을 받거나 환수 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돌려받는 거다 아니면은 내는 세금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연금, 변액연금 둘 중에
비과세 둘 다 받으시니까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관심, 의향,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나는 투자의 목적을 좀 두겠다라고 하시면 변액연금. 나는 무슨 소리냐? 가장 안전한 게 제일이다 라고 하면 일반연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는 연금에 대해 이종태 이사께서 유용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종태 이사와 함께 프라임에셋 이명경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오늘 연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네. 그럼 연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하면 좋을 팁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전에서 설명해 주신 이종태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액공제되는 상품이 일반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에서 한 400만원까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에서 300만원까지 되는데 이게 12%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최대, 금액이, 소득세,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 어쨌든 예전에 소득공제가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유리한 상품이었는데, 동일한 세율을, 그러니까, 52만 8천 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2만 8천 원인데, 이 금액이다 보니까 높은 연봉자들한테는, 세금 혜택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연금을 나중에 수령하기만 먼저 세금을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부터 5.5%까지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것도 감안하시는데, 중간에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 말고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연금 이외의 수령 방법으로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라고 하는 16.5%의 세금을 또 징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합산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게 될 때도 종합소득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에서 부득이하게 계약자, 가입자의 사망이나 또는,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연금을 받게 됐다. 이랬을 때는 연금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이 된다는 거, 이거 감안하면 되시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 최저보증이나 복리효과나 예금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일반 연금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약간의 투자성 상품,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에 왔다 갔다 변경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변액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연금 상품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에 대해 알려주셨고요. 일반 연금과 변액 연금 중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남편 보험을 저번 달에 4,000원이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네. 네, 알리안츠의 우리 가족 안심 CI 종신 보험인가? 이걸로 사망 보장이 되면서 암도 되고 뇌졸중 이런 것도 다 되면서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험료를 제가 한 달을 냈는데 보험료가 지금 23만 5천 원 나오거든요. 네. 네, 저희 남편이 41세인데 솔직히 이거 사망 보장에 대해서도 아직 이거 종신보험까지 준비할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상품이 진짜 괜찮은 보험인지. 네, 알겠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에 우리 가족 안심 CI 종신보험 가입했다고 하셨고요. 매달 납부하시는 금액이 23만 5천 원 맞으시고요. 네네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하셨어요? 네, 8월달에.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혹시 보험료 부담은 좀 안 되세요? 네,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네,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시죠? 네. 네, 지금 또 남편이 41살이신데 사망보장을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또 고민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현재 남편분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요. 네. 이 보험상품 꼭 필요할까요? 좀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지금 궁금하신 게 41세 남성분이신데, 과연 남편의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가? 이걸 물으시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틀린 거라, 보통 이제 가장분들은 이제 불의의 사고로 혹여라도 부재 시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사망보장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CI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CI 보험에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사망보장 전체 그냥 그 자체적으로만 과연 필요할까? 이것이 궁금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요, 이거 가입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한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떨 때 받을 수 있고 어떨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이것도 물어봐도 되죠? 네네. 네. 우선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에 그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은 좀 붙습니다. 네,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고 그다음에 중대한 수술했을 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암에 대해서 연기니, 1기니, 2기니 이런 암의 그 진행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연기라도 1기라도 이거 다 줍니다. 근데 안 주는 암들이 있는데 그게 1.5mm 이하의 악성 흑색종이라든지 1.5mm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암 같은 경우는 침윤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1.5mm 이상 침윤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이나 이 여러 가지 제자리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전립선암이라든지 갑상선암 중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암에 걸렸을 때에 대해서 1기니, 2기니, 0기니 관계없이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좀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완하려고 암진단 비조를 이 CI 보험에다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것이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CI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25% 이상의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CI 보험에서 가장 큰 제한 조건이라고 하고 분쟁이 가장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신경학적 결손이라고 하는 장애 상태가 25%를 평생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분쟁과 민원이 조금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게 또 요거만 이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만약에 철회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제한사항, 뭐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뭐 자심실 박출량이 뭐 55% 이하, 뭐 새로운 발병 당시에 심근 효소가 뭐 발생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 말고 그냥 CI가 아닌 GI, 그 뭐 어떤 질병이든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무조건 지급해주는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보험이면서 아무래도 배우자인 남성이다 보니까 뭐 남성 수술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직업군에 따라서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율에 따른 뭐 후유장애 비용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여력이 되시면 입원 일당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실비랑 진단비랑 수술비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 네네, 물어보세요. 네, 사망보장도 되면서 이거 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상품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CI 보험도 같은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품에서는 네, 같은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CI 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 부분이 조금 더 중단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들에 대한 선지급 개념들도 있다 보니까 이 주계약대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연금도 되고 저축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적합치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님의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고 뭐 중도 인출하는 유니버셜 기능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꼭 원하신다면 요즘 종신보험 중에서는 보면 예전처럼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해지를 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상품이 아니라 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사망보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이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가지는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연금 이율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준비를 하면 일반 종신보험의 이율을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으로 보통 선지급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최저보증 이율이 3.5%까지 보장해주는 이율을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계약 부분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 버리게 되면 최저보증 이율이 뭐 1.5니 1.0이니 이런 식으로 내려간 이율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선지급 개념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시고 연금이건 종신보험이건 추가 납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선 의료실비와 진단비, 수술비 부분은 꼭 준비를 하시고요. 또 사망보장도 함께 원하시면 지점장님이 지금 추천해주신 상품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이대질병 진단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이대 질병 진단비라면 뭐 뇌혈관이랑 심장질환 쪽 진단비가 좀 부족하신 건가요? 네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AIA 생명에 네. 프라임 평생 설계보험 2형 가지고 있고요. 네. 2007년도쯤에 가입했었어요.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4만 원이요. 4만 원 내고 계세요? 14만 원. 아, 14만 원 내고 계세요. 네. 종신보험이다 보니 주로 사망보장 위주로 책정이 좀 됐나 봐요. 네. 네, 이대질병 진단비 추가하는 방법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이대질병 진단비 보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가입하신 보험이 네. 지금 알려주신 그 이 AI 생명 하나인가요? 아니면 뭐? 하나예요. 그럼 혹시 뭐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의료실비보험 이런 것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오, 건강하시죠? 평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우선은 그 말씀하신 부분만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대질병 보완하시면 되고요. 보완하시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늘어나겠죠?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보험료 크기에 따라서 좀 제가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우선은 네. 이대질병 보완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이대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완하시면서 의료실비를 꼭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실비. 네, 병원비 보상받는 의료실비. 혹시 네. 지금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비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의료실비가 어떤 내용인지 뭐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셔서 안 하셨는지. 네, 그쪽에 좀 가깝죠. 우선은요, 제가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답변인데, 의료실비는 병원 가면 병원비 내잖아요. 네. 그 병원비를 최대 90%까지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암보험이나 사망보험 이런 것들은 암에 걸리면, 이대질병은 이대질병 걸리면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 질병들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암, 뇌질환, 심장질환은 자살이랑 더불어서 대한민국 사망률 네 번째 1, 2, 3, 4위 항상은 1위고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가 높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의료실비가 가장 기본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릴지 암에 걸릴지 우리가 보험회사나 우리가 나라에서 전혀 모르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종 뭐 병들 많잖아요. 네. 바이러스도 뭐 진화를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의료실비는 암이든 감기든 처음 듣도 보다 못한 질병이든 무조건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료실비를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 여력이 되시면은 기존에 가입하신 AI생명, 프라임 평생수계 2형 이게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그대로 이 보험료가 부담 없으시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대질병과 의료실비만 보완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난 전부 다 해서 지금 보험료에서 보장을 다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사망보장을 좀 낮추시는 것도 방법은 됩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애띠셔서 혹시 네네.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이고, 자녀분도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면 네. 어차피 가장이 되실 거고 집에서 전업주부 전향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가장이 되실 거니까 사망보장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여러 개 맞춰서 지금 시청자께서 생각하실 때 야, 내 앞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내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AI생명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네. 이대질병이랑 후유장애, 기존의 AI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부족한 게 암진단비가 보장기간이 짧아요. 게다가 네. 이대질병 중에 가장 중요한 뇌졸중 중에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아예 보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네네. 더불어서 후유장애가 재해상해라는 이름으로 사고에 의한 후유장애밖에 안 돼요. 이건 추천하신 설계하신 설계사 잘못이 아니라 2007년도에 AI생명의 프라임 평생수계 2형은 원래 상품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딱 세 가지를 의료실비 하시고요. 네. 이대질병 진단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를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30대요. 그러시면 30대 초반? 네. 전부 다 해서 기존 보험 합쳐서 보험료 20만 원 정도면 보장 탄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네. 반대로 난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보험료도 간당간당하다. 라고 하시면 사망 부분을 조금 손을 대셔가지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보장 기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감액완담이라서 보험료를 낮춰서 사망 확률보다는 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셔갖고 중요한 거는 의료실비랑 이대질병 진단비 요거를 생각하셨던 만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보험료는 좀 부담이 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시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종신보험 계속 유지하시면 좋다고 하시고요. 네. 여기 알아보셨던 2대 질병 진단비 추가하시고 또 의료실비와 후유장애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에 연금저축을 들었는데요. 네. 근데 월 50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네. 지금 보니까 나중에 그 돈을 이제 수령할 때 보니까 종합소득 1,200만 원에 조금 그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금액을 50만 원 중에 이거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65세에서 75세로 받는 걸로 10년을 정해놨는데 네. 이거를 늘리면 이제 그 종합소득 거기에 포함이 안 될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세요. 현재 연금저축 가입하고 계신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1,2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하셔서 좀 고민이 되시는군요. 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동부화재 스마트 연금보험. 예. 네, 동부화재 스마트 연금보험이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작년 10월요. 네, 작년 10월에 가입하셨고 네. 매달 50만 원 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월 납입료를 좀 줄여야 할지 아니면 현재 10년 만기신데 그 기간을 좀 줄여야 할지 고민이시죠? 아니요. 나중에 이제 받을 받는 연을 10년을 정했는데 네. 요거를 20년이나 이렇게 늘리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이제 낮춰지니까. 네,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네. 동부화재 스마트 연금보험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네네. 종합소득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거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내용 다 들었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그 저축 상품이나 보장성 상품을 따로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신가요? 예. 네. 지금 종합소득세는요. 네. 지금 연금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부터 해서 근로소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65세 때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또 발생을 하겠죠. 네. 그것까지 합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공적연금이랑 뭐 사적연금이랑 뭐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네. 65세 때도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자영업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네. 네. 또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임대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도 다 합산이 되세요. 예. 그건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연금저축을 지금 그때쯤 하면 5.5%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이 가입하실 때 그 담당자님으로부터 얘기는 들으셨죠? 예, 여기 보니까 있네요. 예. 근데 이거를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으로 하시게 되면 4.4%로 이율이 낮아지는 것도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손해보험의 종신형이지. 지금 동부화재죠? 그쵸? 네, 예.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러게 되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 네. 제가 뭐 방송으로 네. 얼만큼이 되실지를 지금 정확하게 뭐 여쭤보기도 좀 그러니까 네. 본인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네. 말씀드렸던 1,200만 원 종합소득세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율하면 좋고요. 네. 보험료를 지금 비과세 연금저축 상품으로 준비하셨던 것 중에서 일부분을 네. 뭐 비과세 연금이라든지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고요. 네. 네. 그러면 두 가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가능은 하겠죠. 근데 네. 그때 가셔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네. 연금 이제 받으실 때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때 네. 가셔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 네. 방법 두 가지는 있으니까. 네, 승자님.
네. 네, 연금 받으실 기간쯤 되셔서 네.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연금저축이고, 생각하시기로는 65세에서 75세까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신 거고, 근데 걱정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실 거잖아요. 네. 어차피 소득 발생하니까 자영업, 지금 시청자께서는 안 나와도, 남편분 앞으로 국민연금 내실 거니까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네. 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아까운 돈 납입하셨는데 나중에 받을 때 국민연금이랑 합산해가지고 네. 또 이제 세금이 좀 가산될 확률이 높아요. 네. 참고로 알고 계시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받는 시기를 국민연금 받는 시기보다 좀 피해서 네. 보통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피해야겠죠. 피해서 받으시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세금을 더 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시기도 지금 당장 결정할 건 아니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연금 받는 시기가 겹치면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받는 시기를 국민연금 받기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네, 저는요. 네. 삼성생명인가?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종신 스페셜 보험이라고요. 네. 이게 종신으로 돼 있죠, 거기가. 네. 옛날에 들던 거를 전환시켜갖고 359만 6,885원을 가져 들어가고. 네. 2002년도 5월 16일 날 또 13만 2,772원을 같이 지금 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많이 붓잖아요. 액수도 크고요. 네. 이 시기가 뭐 전환도 된다고 하는데, 전환이 아니라 연금으로 된다는 연금을 하면 얼마 타야 되고, 찾을 시기가 지금 20년 납이거든요. 네. 지금 80세 때. 근데 어느 때쯤 이걸 찾아야 되나, 네. 아니면 뭐 사망보험으로 받아야 되나, 네. 그거 한 가지 더 있고요. 네. 그거는 또 질병이 좀 들어가서 보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있는 거는 84,600원짜리인데, 네. 그것도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혜택이 없어요. 이렇게만 써 있어요. 네. 뭐 사망보험금, 종신 사망 또 1급 장애 시에는 뭐 전환 금액 적립 뭐 곱하기 110% 큰 금액 지급 이렇게만 써 있고, 네. 뭐 이렇게만 그냥 공시율 뭐 이런 것만 써 있어요. 네. 75세 되면은 계약 당일 내 전일까지 뭐 종신까지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보험 가입한 목적은 어떻게 되셨어요? 암보험이 제가 네. 암보험이 조금 있었는데 좀 여유가 그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 붓고 있었는데 너무 액수가 크니까 네.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또 아시는 지인이 네. 이걸 이렇게 해줘서 그냥 지금 열심히 힘들어도 붓고 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처음에 말씀하신 삼성생명의 무배당 스페셜 보험에 대해서는 80세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또 중간에 연금으로 돌리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되시고, 또 두 번째 말씀해주신 또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걸 네.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 붙는 거는 뭐 어떻게 다 보여야 되죠.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사님, 두 가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기존의 암보험을 해지하고 2006년 아니, 암보험을 해지한 게 아니라 제가 운전자 보험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해지하고 많이 손해보고 359만 6,885원을 전화를 여기다 붙이고 또 한 달에 13만 2,772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액수가 좀 커서. 그러면 네네. 그 시청자께서 네네.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네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2개인 거죠? 예, 그거 2개 있고요. 기존에 운전자 보험은 없앴다는 소리고. 없애고요. 암보험은 어디 거야 이게 대한생명인가 이거 뭐시야 여성시대. 삼성 거다 이것도. 여성시대 하나 여성시대 옛날에 그거. 보험이 총 3개 있으신 거네요? 아니 이거 끝나고요. 또 저기 또 하나 있어. 스페셜 보험이라고 이게 어디 거냐? 그거는 암보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네. 그 삼성생명 말씀하신 여성시대는 그냥 무조건 유지한다고 알고 계시고요. 예, 그거 다 끝났으니까. 암보험도 그냥 유지하시고. 네네, 종신 2개가 지금 조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걱정이거든요? 저것도 있어요. 하나손해 실비보험 무배당. 그것도 유지. 몇 년도 가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2000 몇 년도냐? 2006년도 했나? 언제요? 2006년이요? 2008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그것도 무조건 유지. 유지하는데 지금 적립금이 28,290원이 들어가는데 적립금을 전화하셔갖고 내일 아침 9시 땡 되면 한화손해보험 그 증권 뒤에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거기 전화하셔갖고 적립보험료 빵원으로 만들어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부은 거는 내주질 않나요? 부은 거는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적립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예, 많지요, 이것도 액수가. 그러니까 그 적립보험료 부분을 없애는 거니까 조금은 돌려봤는데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몇 프로나? 몇 프로나? 그거는 내일 고객센터 통해서 물어보시고 지금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화손해보험은 전화하셔갖고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낮춰달라고 그러세요. 아마 10원 이상인가 성립이 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큰 질문인 종신보험 2개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두 번째 가입한 8만 얼마짜리 종신보험이죠? 86,4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께서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그럴게요. 네네. 어머님 사망하시면 아버님이나 자식들한테 사망보험금 주는 거거든요. 8만 얼마짜리인 거 보니까 어머니 지금 한 60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됐어요. 57년생입니다. 그러시면 주계약이라고 해서 어머님 사망하시면 한 3천만 원 돈, 2천만 원 돈 나올 거예요. 3천 아니게 6천이라고 써있는데. 6천이요? 예. 보험 가입 금액이 6천. 보험료가 그럼 너무 저렴한데? 저렴한 게 아니라. 납입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예? 납입 기간이 길어요? 납입 기간이 20년. 그래요? 일단은 6천이든 3천이든 써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충 알아들을게요. 주계약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면 유지를 하시고요. 네. 신랑은 신랑한테 줘야겠다. 아니면 신랑 싫으면 자식들 앞으로 아예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한테 안 가고 아들놈한테 딸놈한테 이렇게 가게, 손주한테 가게 정할 수 있으니까 사망보험금 생각하시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사망보험금만 돼요. 중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하셔도 별로 돈이 안 될 거예요. 차라리 전환하시기 전에 애들 다 컸으면 전환하시기 전에 해지를 해서 목돈을 쓰세요. 그 폐지하면은 얼마 나오는 걸 모르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날짜별로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려도 내일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일 아침에 삼성생명 전화해가지고 해지하면 내가 오늘 얼마 받냐 이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350만 원 선납해서 보험료 한 13만 4천 원 정도 되는 종신보험인데 네네. 여기에는 사망보장 말고 다른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특약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암이나 이대질병, 입원 수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80세까지 그냥 놔두고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면은 감액 완납.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을 안 내겠다. 지금까지 낸 돈으로만 니네가 보장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나는 5천만 원 보장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감액 완납, 난 돈을 못 내겠다라고 하면 보장받기로 한 5천만 원이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대신에 보장이 남아있는 거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고자 하시면 감액 완납을 하시고요. 보험료 안 줘도 된다. 어떻게든 난
낼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대신에 아까 질문했던 내가 이걸 80세에 해지를 할까 연금으로 전환을 할까 이런 고민하셨었잖아요. 네네. 전환도 가능은 한데 네. 전환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금액처럼 큰 금액을 돌려받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지 이것도 이건 고객센터에서 본인만 확인 가능하거든요. 네네. 전화하셔갖고 해지 환급금을 물어보세요. 지금 지금 2002년도에 했으니까 한 6, 7년 더 보아야 되겠죠? 더 부으면 좋죠. 지금 네, 납입하신 상태로도 네네. 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한 80% 이상은 돌려받을 것 같거든요. 80%. 근데 지금 지금 문제는 그걸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억울하죠. 랜덤보다 더 받아야지. 네네. 게다가 보장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되 감액 완납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쭉 유지를 하다가 80세나 70세나 원하시는 시기에 네. 금액은 작지만 전화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네, 감액. 그리고 이건 사망 그냥 종신 하나는 어차피 사망보험으로 남기고. 그쵸. 그거는 어머님이 누구 주고 싶으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놈 딸놈 이쁜 애 있으면 아유, 그런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지금 해지해서 목돈 쓰세요. 해지해서? 네. 근데 다시 해지하면 전화 오거든요, 회사에서. 네. 새로운 담당자라고 전화하고, 여기다가 잘못 현혹되면 또 가입해요. 해지하고 또 가입하면 정말 손해가 큰 겁니다. 아우, 나 안 해요, 또 가입. 나 지금 행거 엄청 힘들었어. 지금 아들 것까지 다 하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보장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네네. 경우라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가입한 게 2002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둘 다 2002년이에요. 둘 다 2002년? 16일 날. 네. 2002년이면은 지금 것보다 금리는 좀 좋아요. 금리는 좋게.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변동. 뭐가 있다고요? 변동. 변동은 있죠.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다 변하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가입하시는 건 변동폭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이자율만 바뀌는 거지 네. 가입하신 종신보험 안에서는 바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시는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보장 필요 없으시면 돈을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X가 너무 커갖고 지금 속상하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저희 아들께 실비가 있는데 실비 선택이 80세 되는 게 있고 100세 되는 게 있는데 네. 기본 계약 선택이 100세가 되고 기본 선택 상해랑 질병이 80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아드님 몇 살이에요? 지금 40이요. 몇 년도 가입한 거예요? 2008년 어머님이랑 같이? 2009년도에인 거예요. 하나손해 거? 아니 저기 거예요. 흥국화재. 흥국화재? 네네. 일단은 그때 흥국화재면 질병 후유장애가 나쁘지 않거든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이게 100세까지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만 고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존 거는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 찾아가서 수정만 해달라면 해줍니까? 조금 더 보태서? 일단은 가입받으신 설계사한테 먼저 전화하시고. 설계사가 지금 없는데.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하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저희 서울경제TV 전화 주세요. 그래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 손해보험 적립보험료 최소로 낮추시고요. 네네. 첫 번째, 삼성종신보험은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 보험료 낮추시고 싶으시면 감액 완납제도 활용하시고요. 네. 두 번째, 삼성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네. 우리 아들께 100세까지 그게 안 되면 전화 네. 달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레이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레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